얼마 전 지인한테 전화를 받았습니다. 야, 너 그 동창회 안 갔었구나? 순간 멍했습니다. 무슨 말인가 했더니 몇몇 동창들이 모여 식사도 하고 단체 사진도 찍고 옛날 얘기 꽃도 피웠다더군요. 누가 먼저 나와서 자리를 만들었고 누가 누구를 데리고 왔고 그런 얘기까지 자세히 전해 듣는데 참 이상하더군요. 그 자리에 있던 사람 중엔 예전에 나랑 꽤 친했던 사람도 있었거든요. 저는 그 모임이 있었다는 사실조차 몰랐습니다. 아무 연락도 받지 못했고 누가 한마디 귀띔조차 해주지 않았어요. 괜찮은 척, 아 그래? 다들 잘 지냈대? 하며 웃었지만 전화를 끊고 나서 한참 동안 마음이 먹먹했습니다. 왜 나한텐 아무도 말 안 했을까? 내가 뭘 잘못한 걸까? 혹시 나만 빼놓고 따로 만난 건 아닐까? 그런 생각이 스멀스멀 올라오니까 괜히 내가 뭔가 소외된 것 같고 누군가 나를 일부러 멀리한 건 아닌가 싶고 마음이 괜히 불편해졌습니다. 물론 그렇게 따지자면 내가 먼저 연락했던 것도 아니고 늘 자리를 챙겼던 것도 아니니 굳이 뭐라 할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한편으론 내가 너무 예민한 건가 싶기도 했습니다. 하지만요, 이게 한두 번이 아니더라고요. 몇 년 전에도 누가 모임했다는 얘기를 지나가다 들은 적이 있었고 그때도 비슷한 감정이 올라왔습니다. 그땐 그냥 내가 연락 안 하니까 그렇지 하고 넘겼지만 이번엔 자꾸 마음에 남더군요. 나란 사람이 사람들에게 어떤 존재였을까? 가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나는 누군가에게 아, 그 사람 꼭 불러야지라고 기억나는 사람이었을까? 아니면 굳이 안 불러도 되잖아라고 넘어가는 사람이었을까? 사람은요, 미움받는 것보다 잊히는 게 더 서럽습니다. 갈등이 있어서 빠지는 건 그래도 이유가 있으니까 이해라도 되는데 이유 없이 빠지는 경우는 내가 그만큼의 사람이었나 싶어지는 순간이 많습니다. 오늘 이 영상은 누구를 탓하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누가 나를 뺀 건지, 왜 말 안 해줬는지 따져 묻자는 것도 아닙니다. 그저 이런 일을 겪고 나서 마음에 남는 질문. 나는 왜 초대를 받지 못했을까? 그 질문에 대해 조금 더 깊이 스스로 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자는 겁니다. 혹시 나도 모르게 내가 누군가를 불편하게 했던 건 아닐까? 말 한마디, 태도 하나가 그 사람에겐 거리가 되는 이유가 됐던 건 아닐까? 지금부터 그 이야기를 하나씩 해보겠습니다. 만약 그 안에 내 모습이 있다면 피하지 마세요. 부끄러워할 필요도 없습니다. 관계는 언제든 다시 쓸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해 당신의 관계에도 작은 변화가 시작되기를 바랍니다. 1장. 지나치게 자기중심적이었던 사람. 대화를 하다 보면 어느 순간부터 이야기의 중심이 한 사람에게만 쏠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말은 끊이지 않는데 정작 상대는 끼어들 틈이 없습니다. 내가 예전에, 내가 그 나이에, 나는 그렇게 안 했는데 자꾸만 나로 시작하고 상대 이야기는 자연스럽게 묻혀버립니다. 이야기를 주도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독점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 순간 상대는 같이 대화하는 사람이 아니라 듣는 사람이 되어 있었던 거죠. 모임에서 이런 사람이 한 명이라도 있으면 분위기가 이상하게 흐릅니다. 처음엔 적당히 맞장구를 치지만 점점 고개를 돌리고 자리에서 조용히 일어나는 사람이 늘어납니다. 그리고 결국 이런 말이 나옵니다. 걔 있으면 대화가 불편해. 맨날 자기 얘기만 해. 그렇게 되면 다음 모임엔 그 사람 이름이 명단에서 빠질 가능성이 높아지죠. 본인은 말합니다. 내가 말을 안 했으면 다들 조용했을걸. 그날 분위기 내가 띄운 거야. 하지만 그건 착각일 수 있습니다. 함께 어울리는 대화가 아니라 혼자 펼치는 무대가 되어버렸다면 그건 말이 아니라 소음처럼 들릴 수도 있습니다. 사람들은 나이가 들수록 재미있는 사람보다 마음을 나눌 수 있는 사람을 원합니다. 말 한마디를 나눠도 상대가 이야기할 틈을 주는 사람. 나와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게 편안하다고 느껴지는 사람. 혹시 내가 사람들과 이야기할 때 나 얘기만 계속하고 있진 않았는지, 누군가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내 얘기로 덮어버리진 않았는지,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의 대화는 줄다리기가 아니라 리듬입니다. 서로 말을 주고받고 때론 쉬고 상대가 멈췄을 때 기다려주는 그 여유와 틈에서 관계는 깊어지고 신뢰는 쌓입니다. 기억해 주세요. 말을 잘하는 사람보다 함께 있어 편안한 사람이 더 오래 기억에 남는다는 걸. 2장. 조용해서 잊히는 사람. 사람들 사이에서 유난히 튀지도 않고 말도 많지 않고 그저 조용히 앉아 있다가 시간 되면 인사하고 일어나는 분들 계시죠. 모임에 나가면 웃고 있는 사람들 틈에서 살짝 뒤로 물러서 있고 말이 오갈 때도 중간에 끼어들기보단 그냥 듣고만 있는 스타일. 괜히 나섰다가 흐름 끊는 것 같고 불편할까봐 조심하고 그게 습관이 된 겁니다. 그런 분들 대부분 이런 말씀하세요. 내가 말은 없어도 사람들 챙길 마음은 있었지. 괜히 나대는 것보다 조용한 게 낫잖아. 맞는 말입니다. 조용한 게 잘못은 아닙니다. 하지만 문제는요. 기억 속에서도 조용해진다는 겁니다. 우리는 모임을 떠올릴 때 생각나는 사람부터 부릅니다. 목소리가 크거나 리액션이 좋거나 자리를 자주 만들던 사람들. 그 반면에 매번 조용히 있다가 존재감을 크게 드러내지 않았던 사람은 그저 있었지 하고 스쳐 지나갑니다. 그러다 보면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생각나지 않게 되죠. 잊힌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게 의도한 건 아니었다 해도 결국엔 기억 바깥으로 밀려나는 결과가 됩니다. 여러분 혹시 그런 말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아, 그때 그 자리에 있었어요? 같은 반이긴 했었나? 서운하죠. 하지만 사실 그 사람도 일부러 그런 게 아니라 정말 기억이 흐릿해진 겁니다. 왜일까요? 관계는 말을 많이 해야 깊어지는 게 아닙니다. 하지만 표현하지 않으면 전달되지 않습니다. 내 마음이 따뜻하더라도 그걸 말이나 표정으로 보여주지 않으면 상대는 모릅니다. 그리고 조용한 사람은 참고 있거나 별로 관심 없는 사람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이건 억울한 일이기도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내가 어떤 사람으로 비춰졌는지를 돌아봐야 합니다. 말수가 적고 조용한 게 잘못이 아니라 그 조용함이 내 존재를 가리게 만들진 않았는지, 나를 점점 잊혀지는 사람으로 만들지는 않았는지, 혹시 지금 떠오르는 얼굴이 있다면 그 사람에게 조용히 먼저 연락해 보세요. 말이 많지 않아도 그 한 통의 연락이 다시 기억 속에 자리 잡는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3장. 말은 많지만 마음이 안 느껴지는 사람. 어떤 사람들은 모임에 가면 말이 참 많습니다. 분위기도 띄우고 이런저런 얘기도 하고 자기 자식은 요즘 어디 다니는지, 건강검진에서 수치가 얼마나 잘 나왔는지, 누구는 무슨 일 하고 있고 어디는 땅값이 얼마가 올랐는지 한참을 말하지만 듣고 있는 사람은 어느 순간 마음이 조금씩 멀어지는 걸 느낍니다. 말은 많은데 정작 내 얘기를 들어주는 시간은 없고 질문은 없고 공감도 없이 그저 자기 얘기만 흘러가는 느낌. 그럴 때 사람들은 그 자리가 불편해집니다. 다음엔 그냥 빠질까? 걔 오면 또 그 얘기겠지. 그런 생각이 드는 순간 그 사람은 함께 있고 싶은 사람이 아니라 부담스러운 사람으로 남게 됩니다. 본인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분위기 살렸잖아. 내 얘기 싫으면 말하지 그러냐? 하지만 중요한 건 분위기보다 마음이고 말보다 감정입니다. 대화는 정보를 전달하는 게 아니라 마음을 주고받는 거라는 걸 우리는 종종 잊고 살죠. 특히 나이가 들수록 사람들은 자기 자랑보다 따뜻하게 들어주는 사람, 조용히 공감해주는 사람을 더 기억합니다. 그런데 나도 모르게 말 많은 사람이 아니라 피곤한 사람이 되어 있었다면 그건 내 말투와 내용이 상대에게 닿지 않았다는 뜻일지도 모릅니다. 말을 많이 했지만 그 안에 상대를 위한 빈틈은 있었을까요? 상대가 숨 쉴 틈 없이 내 이야기에만 맞춰줘야 했다면 그건 대화가 아니라 독백이었을지도 모릅니다. 혹시 내 말 속에 사람이 아닌 숫자만 담겨 있진 않았는지, 경험이 아니라 자랑만 가득하진 않았는지 한번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관계는 얼마나 말했느냐보다
그 말이 어떤 감정으로 들렸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2장. 예전 일로 누군가에게 상처를 준 적 있는 사람. 사람 사이의 갈등은 크게 터지기보다 작고 사소한 순간에 남는 경우가 많습니다. 나에겐 그냥 지나간 일이었는데 상대는 그걸 여전히 마음에 담고 있는 경우. 나는 잊었는데 그 사람은 잊지 못한 상처가 된 겁니다. 그때 왜 그랬어? 그 말 아직도 기억나? 이런 말을 들으면 당황스럽고 억울하기도 하죠. 나는 진심으로 그런 게 아니었고 그 자리에서 웃으면서 넘겼으니 잘 정리된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상처라는 건 당한 사람만 기억한다는 게 문제입니다. 특히 동창들 사이에서는 학창 시절 사소한 일들이 지금까지도 관계에 그림자를 드리우곤 합니다. 어릴 때의 말 한마디, 무심한 장난, 그저 웃자고 던졌던 농담 하나가 어떤 사람에게는 자신을 낮게 평가당했다는 기억, 혼자 외면당했다는 느낌으로 남아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아무리 흘러도 그 사람은 마음속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 사람 여전하겠지. 이번 모임에 그 사람 온다니까 그냥 안 가려 해. 그렇게 누군가의 마음속에 꺼려지는 사람으로 남게 되면 다음 모임 명단에선 조용히 빠지게 되는 겁니다. 중요한 건요. 이런 경우는 절대 대놓고 말해주지 않는다는 겁니다. 직접 사과할 기회도 없이 상대는 마음의 문을 닫아버렸고 시간은 흘렀고 나는 그 사실조차 모른 채 그저 소외감을 느끼게 됩니다. 시청자 여러분, 혹시 떠오르는 얼굴이나 상황이 있으신가요? 그땐 별일 아니라고 넘겼지만 지금 생각하면 한마디쯤 사과했어야 했던 순간, 그게 있다면 너무 늦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진심은 시간보다 깊습니다. 그땐 미안했어. 그 말, 지금 생각하니 내가 너무 가볍게 한 것 같아. 이 한마디가 누군가에겐 마음속 오래된 가시를 뽑아주는 말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진심은 다시 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 시작점이 되죠. 기억하십시오. 잊었다고 끝난 게 아니라 풀었을 때 비로소 끝나는 게 관계입니다. 3장. 나도 모르게 불편한 말을 많이 했던 사람. 사람을 멀어지게 하는 건 크게 싸운 일이 아닐 때가 많습니다. 오히려 그냥 툭툭 던진 한마디, 아무 생각 없이 한 말이 상대에겐 오랫동안 남는 상처가 되곤 하죠. 그 나이에 그게 되겠어? 자식한테 너무 기대하지 마. 아직도 그런 생각해? 말한 사람 입장에선 그냥 지나가는 말이었지만 듣는 사람 입장에선 밤새 뒤척이게 만드는 말이 됩니다. 이런 말들은요. 툭 던져놓고선 이렇게 덧붙입니다. 난 그냥 너 잘 되라고 한 소리야. 그 정도 말도 못해? 하지만 그 말 뒤에 상대가 어떤 표정을 지었는지는 기억나시나요? 조언은 필요할 때 주는 것이고 충고는 요청받았을 때에만 받아들여집니다. 하지만 우린 익숙합니다. 누군가를 위해서 말한다고 하면서 사실은 내 방식대로 살라고 말했던 기억에 나이 들수록 말이 거칠어진다는 얘기를 종종 합니다. 하지만 그건 말투가 아니라 배려의 밀도가 얇아졌다는 뜻이겠죠. 그 사람 오면 괜히 분위기 무거워져. 자꾸 지적질하니까 껄끄럽지. 이런 말들이 돌아다니기 시작하면 어느 순간 초대 명단에서 빠지게 됩니다. 내가 언제 그렇게 했나 싶어도 상대가 그렇게 느꼈다면 그건 현실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혹시 나는 말을 많이 하는 편이 아닌데 사람들이 자꾸 거리두는 느낌을 받으신 적 있나요? 혹시 그건 말의 양 때문이 아니라 방식 때문일 수 있습니다. 어떤 말은요? 그날 모임 분위기만 망치는 게 아니라 그 사람과의 인연 전체를 지워버리기도 합니다. 이제는 잘 들리는 말보다 잘 남지 않는 말을 선택해야 할 때입니다. 부드럽게 따뜻하게 상대가 다시 나를 떠올렸을 때 기분 좋아지는 사람으로 남는 것. 그게 어쩌면 관계를 지키는 가장 지혜로운 말하기일지도 모릅니다. 누군가에게 초대받지 못했다는 사실. 그건 생각보다 마음을 오래 아프게 합니다. 다 같이 웃고 있었을 그 자리에 나만 없었다는 느낌. 그 순간은 괜찮은 척 넘겨도 자꾸만 기억 속에서 되풀이됩니다. 내가 빠진 걸 아무도 몰랐을까? 혹시 나를 일부러 안 부른 건 아닐까?
내가 뭔가 불편한 사람이었나? 이런 질문들은 때론 상상 이상으로 마음을 무겁게 만들죠. 하지만 오늘 우리가 나눈 이야기처럼 그 원인이 꼭 누구의 악이나 의도 때문만은 아닙니다. 어쩌면 나도 모르게 사람들과의 연결을 느슨하게 했고, 말보다는 침묵을 선택했고, 내 이야기에만 몰두하다가 상대의 말에 귀 기울이지 않았던 적이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사람은 미움보다 무심함에 더 크게 상처받습니다. 그리고 관계는 갈등으로 끊어지는 게 아니라 작은 오해와 반복된 침묵 속에서 조용히 아무도 모르게 멀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영상은 누군가를 탓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저 우리 스스로의 모습을 돌아보고 내가 그런 사람이었을지도 모른다는 걸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용기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었습니다. 지금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신 분들은 이미 그 용기를 가진 분들입니다. 관계를 회복하고 싶은 마음이 있다는 것, 다시 누군가와 마음을 나누고 싶다는 뜻이니까요. 그럼 이제 어떻게 하면 될까요? 크게 어렵지 않습니다. 먼저 한 사람에게 전화를 걸어보는 것. 잘 지내지? 그 짧은 한마디 안에 당신의 진심은 충분히 담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음에 남았던 오래된 일, 사소하지만 미안했던 말이나 표정, 그걸 솔직하게 꺼내는 것. 그땐 미안했어. 그 말, 지금 생각하면 내가 너무 가볍게 했던 것 같아. 이 한마디는 그동안 마음속에 맺혀있던 관계의 매듭을 풀어주는 열쇠가 될 수도 있습니다. 혹시 지금 당장은 용기가 안 나신다면 그 마음부터 인정해주세요. 나는 외로웠다. 나는 서운했다. 그 감정을 덮지 않고 조용히 들여다보는 것부터가 이미 변화의 시작입니다. 지나간 인연이 돌아오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하지만 지금부터 새로 쓸 인연은 당신의 변화된 태도와 말 한마디로 충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람은 기억 속에 오래 남는 존재가 되기를 원합니다. 함께할수록 편안한 사람, 곁에 있으면 마음이 따뜻해지는 사람, 그런 사람이 되기 위한 노력은 언제 시작해도 늦지 않습니다. 잊히는 게 서럽다면 기억나는 사람이 되면 됩니다. 소외된 기분이 아팠다면 누군가를 따뜻하게 안아줄 수 있는 사람이 되면 됩니다. 오늘 이 영상을 보고 난 당신, 그 마음 하나로 이미 누군가에게 소중한 사람이 될 자격이 충분합니다. 그러니 부끄러워하지 말고 지금부터 다시 한 걸음 한 걸음 새로운 인연을 향해 걸어가 보시길 바랍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